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검찰의 삼류 추리소설. 지금까지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검찰이 소설을 썼죠. 공소장 1심에서 공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해가지고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위배를 하면서 소설을 썼잖아. 소설. 원래 공소장은 간략하게 그 범죄라고 생각되는 사실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외의 주변 상황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판사가 오해할 수 있게 그런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나열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공소장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 짜맞춰가지고 공소장만 봐도 이재명이 범죄자인 것을 딱 알 수 있게 완전 삼류소설. 공소장 자체가 삼류소설이었다. 8월 14일 그 최종 공판 이후에 이제 뉴스 후 기사가 났는데 검찰은 정치평론가인가 아니면 추리작가인가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았어요. 국내 최대 규모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경기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공판 과정에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관심이 역시 높았으나 금일 검찰 측의 헛심 공방,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항소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만 더 높아졌다. 우리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 재판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소리를 계속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는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으면서 그 이유가 조금 해소가 되기도 한다. 다 아시다시피 6명 검찰 측에서 6명 증인을 신청했는데 다 안 나오고 2명만 진술을 했고, 한 명은 이종 사촌 형님이 나왔고 또 한 명은 이재선 씨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증언하다가 딱 걸렸죠. 트위터에서 이재명을 음해하던 인간이었다고 딱 걸려가지고 이재선 씨하고 별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니 이재선 씨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서 음해를 계속 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10분 만에 그냥 증언 못하겠다 그러고 관뒀죠. 완전 딱 걸려버렸으니 더 이상 증언을 하면은 다 지금 허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하다 간 거예요. 10분 만에. 그래서 그나마도 결정적 증언이 없어서 싱겁게 끝났었다. 오히려 검찰 측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아 검찰 측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가 싶은 의구심도 들었다. 그리고 증언 거부로 1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제대로 반격을 했을까? 반격했나요? 반격할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증인들이 다 나오질 않으니까 검찰이 그 이재선 씨가 회계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냐? 그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공판이 또 늦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심 공판 때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는 평소에는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갑자기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 이재선 씨가 생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 이 글을 보면은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2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라고 제출한 것이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러려면 6,000개 파일이나 까지 그것은 숨겨놓고 뭔 증거를 또 가져온다고 가져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공판이었다. 그리고 검찰 측 이재명 지사의 정치기소 스스로 고백하다. 검찰은 금일 이재명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시민에게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얘네들 보는 것도 없나 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보지도 않나? 이 검사들이 하는 짓이 지금 트위터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일명 똥파리들, 극문들, 그 인간들하고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 그런가요?
아니 뻐젓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게 다 나오고 있는데도,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도 행정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좋다는 사실도 지금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지금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그건 뭐 완전히 어거지죠, 어거지. 그러면서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는 검찰이 죄의 유무에 대한 경중을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선출직 자리 박탈 유무까지 거론하는 것도 안 되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발언한 셈이 된다. 검찰 스스로는 중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다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싫은 사람은 중형, 고운 사람에게는 가명을 구형하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1심부터 소설을 썼던 것이 계속 중간중간 삐걱대면서 말 바꾸고, 증인들도 마음대로 안 돼. 증인들 그 증언 쓴 거 전부 여기저기서 위증인 거 다 드러나. 이 소설이 지금 완전히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 막판까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된 것이다. 검사들이 추리소설 썼던 것은 완전히 망한 케이스다. 요것만 이 법원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항소 기각을 내려주면은 될 것 같은데, 반드시 항소 기각이 답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